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부터 반가운 새 식구와 함께 하는데요. 가족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구라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반가운 새 식구일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섭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달간 제가 아침 가족 여러분들의 활기찬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사랑,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새 식구와 함께하는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또 사망자 수가 늘어가면서 여전히 불안감은 커지실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까 이제는 금스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금스크요?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태어나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1번과 5번 바로 오늘입니다. 1번과 6번이죠. 예, 바로 오늘 월요일 날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번과 6번은 2번과 7번입니다. 계산이 힘들어요. 네. 요걸로 계산하는 법도 있던데 화요일이고 3번과 8번 제가 해당되는데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4번과 9번은 목요일. 네. 마지막으로 요 5번과 그리고 0번은 금요일에 구입이 가능한데 혹시나 평일에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은 주말에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하고요. 네. 또 주당 2매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살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대리구매도 허용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배려와 양보로 함께 똘똘 뭉쳐나간다면 네. 이 코로나를 코리아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요. 성숙한 시민의 시기 오늘도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또 궁금한 시간이죠. 네. 오늘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는 뭐 완연한 봄이라고 느낄 정도로 따뜻했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포근한 가운데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주의 시작부터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대기 정체로 대전과 세종,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에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6도, 세종과 대전 17도, 아산 15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날은 맑아지겠지만 아침에는 대전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계절은 자연의 순리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쁜 봄꽃들이 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고요. 네. 벌써 벚꽃 개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이 벚꽃은 남부지방부터 올라오잖아요. 네. 예, 올해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 같아요. 제주와 창원은 이번 달 20일부터 네. 그리고 우리 지역 대전은 28일부터 개화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도 별로 춥지가 않았고 네. 요즘 날씨도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이 벚꽃 개화 시기가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것 같은데요. 네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이죠. 네.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제 가을을 좀 좋아하는 추남인데요. 이 봄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듣고만 있어도 봄처녀 마냥 이렇게 좀 들뜨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 전환 겸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겸해서 꽃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나느냐 봄 향기 전하는 꽃 배달부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환영의 의미로 그러니까. 예쁜 꽃사진. 제가 멍하잖아요. 많이 네.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쁜 꽃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 뭐라고 그래요? 이 모자를? 방역 모자 아, 말씀하시는 방역 건가요? 모자. 네. 이 방역 모자까지 구입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반 모자에다가 비닐을 덧댄 그 방역 모자를 오. 구입을 했는데 뭐 사실은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저를 만나는 분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좀 쓰고 다닙니다. 그 구입하셨으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네. 뭐 주말에 산책도 좀 다니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꽃도 만나고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답답해서 방역 모자 쓰고 오. 나가서 꽃들을 좀 구경했는데 이 수선화가 톡톡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 보니까 기분 전환이 좀 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이 예쁜 봄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마을은요, 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을인데요. 또 봄꽃을 키우는 어르신도 만나고 이곳에서 봄농사를 준비하는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홍성 교촌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을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즐겁게 농사를 지으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곳, 홍성 교촌마을로 떠납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날 40가구 6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 홍성군 결성면 교촌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비도 오는데 저 맞아주신다고 이렇게 마중 나와주신 거예요? 예, 소개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 우물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물이에요? 예, 한 500년 된 우물입니다. 그 옛날 주민들의 식수원이 되주었던 우물. 50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아직도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한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항상 넘쳐 흐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우물이 좋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한데요? 예, 우물도 신기하고 네. 우물하고 같이 연륜이 쌓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라고요? 보기만 해도 범상치 않은 포스가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근처에선 최고로 오래된 모과나무입니다. 오래된 예, 모과나무. 예, 예.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이 나무는 전문가가 감정하기를 250년 이상 됐다고 감정이 됐습니다. 와 250년 거의 3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저 가까이 가서 볼래요. 와 지난 250년간 열매를 맺으며 아낌없이 내어준 모과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조상님인데 조상님. 또 소개시켜줄 거 뭐 있어요? 잘 보셨어요? 네 구경 잘했어요. 다음은 또 어떤 명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우와 꽃 보인다. 지난 30여 년간 이 마을에서 수선화 같은 구근류를 재배해온 어르신. 벌써 이곳엔 봄이 온 것만 같네요. 바쁘게만 살아서 봄이 오는지 몰랐는데 꽃 보니까 정말 봄이 왔구나 싶네요. 어르신은 500평에 달하는 넉동의 하우스에 수선화를 비롯한 백합, 무스카리, 아이리스 같은 구근류 식물을 재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피니까 도시 맞는 무대도 여러 사람이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고 또 내가 이거 좀 꽃도 좀 분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좋습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은 지났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주민들은 올해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봄 앞두고 엄청 바쁘시네요. 예, 바빠요. 지금이 최고 바쁠 때예요. 지금 요 전부터도 바빠가지고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뜻한 봄이 오면 정식할 모종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보는 주민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제일 좋아하는 거? 예. 그렇다면 마늘? 아니요,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 저 양파 좋아요, 양파. 아, 양파 말고 빨간 거. 빨간 거. 매콤달콤. 고추. 맞아요. 아, 이게 고추무종이구나. 주모종이에요. 파릇파릇. 교촌마을은 공기 좋고 물 좋고 게다가 땅심까지 좋아 고추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 5m 밑에는 전부 안반수가 깔렸어요. 청정 안반수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고추를 키우고 있어요. 그물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고추가 청정 고추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마을은요 이 땅이 황토기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고추에 맞는 그런 토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이 토질과 이 물과 궁합이 딱 맞아서 이렇게 좋은 고추가 나오는 거군요. 교촌마을 고추의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 마을에는 고추 장목반도 생겼고요. 이 마을 농산물의 주작물도 고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금이에요. 저희가 농사짓는 황금덩어리. 와, 금덩어리. 부자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매울 것 같은데? 안 매워요? 믿고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 그리고 고추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고추기름. 맵긴 매운데 맛있어요. 아, 저희는요, 이게 뭐 청정지역 깨끗한 고추니까, 로컬 푸드나,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깨끗하고 너무 이렇게 좋은 거라. 인증을 받은 거네요, 예, 그러면. 인증 다 거의. 받았어요. 와. 학교 급식에서 선호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제일 좋은 걸로 선별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교촌마을 고추는 인증까지 받아 우리 식탁의 매운맛을 책임져주는 마을의 효자작물로 등극했는데요. 정말 잘 자랐다. 매력 있어요. 아이고 여기만 그냥 있을까요? 여기 말고 또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좋은데요? 예. 가야죠. 빨리 저 탐구하러 가야죠. 갑시다. 어디예요? 어디? 어디로 가야죠? 안녕히 계세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촌마을에는 마을의 또 하나의 자랑 600년 된 결성향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충남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의 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본장님. 혹시 예. 무섭진 않으시죠? 말 잘 들으면 안 무서워요. 자, 들어가시죠. 말 잘 들을게요. 결성향교는 성현들에게 제를 지내고 지역민들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인데요. 이 명륜당 뒤편에 자리한 대성전은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공자님을 비롯해서 정몽주, 정도전, 정여창, 태계이왕, 율곡이 등 우리 역사를 빛낸 수많은 분들이 다 모셔져 있어요. 결성향교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 공장님과 함께 모셔진 성현들께 제양을 올리는데요. 올해 춘계석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평안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 같죠? 네. 요 북도 한번 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북을 치려는 순간 잠깐만. 근데 북이 좀 모양이 중구랑 먼 모양은 아닌데? 살짝 삐뚤어졌어요. 이 북을 만든 지 180년 됐어요. 나무 생긴 그대로 지금 생긴 거예요. 네. 오, 어머나 물뚱물뚱한데? 오랜 세월 전통을 지켜가는 모습에 무심히 보내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오, 소리가 웅장한데요? 이 소리는 역사를 지켜낸 깊은 울림이겠죠. 이곳은 이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험과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체험도 하고 둘러보고 하루 정도 있다가 보면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전통문화 체험하면서 우리 전통이 어떤 것인가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 마을이 지금도 멋있지만 봄이 되면은 꽃도 피고 나무 그 잎사도 많이 피고 그래서 그때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 와봤으니까 예. 비 안 오는 화창한 날에도 한번 예, 예, 또 오고 예. 싶네요. 꼭 놀러 오세요. 옛 조상들이 마을을 지켜주듯
편안하고 고즈넉한 교촌마을. 그곳에서 정답게 이웃하며 어우렁더우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향악을 하려고 선비들이 다 모여서 한 집두십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교촌부락이 형성돼 있어요. 그 향교에서 향악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후손들도 다 그분들의 후손이요. 선비의 후손입니다. 이 동네는 단합심이 좋은 것 같아요. 단합심도 좋고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이 잘 공경하고 그러는 점에 의해서 제가 이 마을에 마음이 쏙 듭니다. 지금도 기농 기촌을 해서 한 10여 호가 지금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라 도시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올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몇 분들이 또 오신다고 하거든요. 많이 오셔서 우리 마을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교촌마을.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을인데요. 마을에 인접한 내포 역사 인물길을 걸으면 더 멋진 마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교촌마을로 많이 놀러 오세요. 저는 남자다 보니까 이제 꽃 이름이 뭐 장미, 프리지아, 뭐 국화 요 정도인데 네, 많이 하시네요. 그 세 가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까지 안 해요. 네. 근데 이 수선화가 바로 젖꽃이었군요. 네, 우리가 봄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수선화지만 이 재배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꾸준히 이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또 가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더 정이 가고 애착이 가더라고요.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촌마을에는 고추가 또 효자 작물인데 벌써부터 봄 농사를 준비하시네요. 네, 이 마을에서는요, 직접 고추씨를 뿌려서 또 모종을 키워가지고 밭에다가 아주 심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키운 고추가요, 아주 잘 자라서 이 학교 아이들 급식에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토질도 좋고 이 지하 안반수로 또 키운 고추라 최고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그 고추씨 먹었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고추 맛 과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고소하고요, 또 매콤하고 약간 맥주 안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맛있을 것 같죠? 고추씨군요. 네. 자, 무엇보다 마을에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결성향교가 있어서 이색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통문화 체험과 인문학 강좌가 여러 가지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햇살 좋은 봄날 코로나 빨리 물러가고 네. 이 교촌마을로 나들이를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엔 퀴즈 함께 하죠. 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퀴즈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상식 쌓는 거는 도움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자, 월요일 아침에 아침엔 퀴즈는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에 이 마을 탐구 생활에서 언급을 했던 봄꽃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시죠. 3, 2, 1. 늦가을부터 자라기 시작해 이른 봄에 개화하는 이 알뿌리가 있는 구근 식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선화, 2번 민들레, 3번 복수초. 이 세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면 네. 할머니께서 이 꽃을 예쁘게 가꾸셨거든요. 네. 이 꽃의 모양새가 수수하면서도 또 선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 예쁜 생김새를 보고 있자니 마음도 좋아지고 저도 한번 그렇죠.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네. 옷 리폼에서 수선에서도 많이 그렇죠.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아마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수선화죠. 이 수선화는 설중화라고도 하는데요. 잎은 선형으로 늦가을에 자라기 시작해 이른 봄에 개화하는 꽃입니다. 이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수선화 꽃은
거품, 활혈의 효능이 있으며 뿌리는 소종과 배농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수선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은 그 자리에 이 꽃이 피어났다고 해서 자존감, 자기애라는 꽃말을 가지게 됐다고 하죠. 이 꽃도 꽃말을 알고 선물을 하고 또 바라본다면 네. 예, 훨씬 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수선화 많이 또 예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야 될 텐데 네. 이거를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이 받아볼게요. 김경섭 한번 아나운서는 주시죠. 한 손으로 했는데 저는 두 손으로. 예. 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3, 2, 1. 다음 중 옷감이나 헝겊가죽 등의 여러 가지 색실로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는 공예 미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킬트, 2번 자수, 3번 뜨개질. 자, 어떤 걸까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힌트가 쉬워요. 오. 예전 분들은 네.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뭐뭐해서 광명 찾자. 아. 네, 이 경찰서에서 들을 수나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네, 킬트에서 광명을 찾아볼까요? 아니면 자수를 해서 한번 광명을 찾아볼까요? 뜨개질하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자, 네. 딱 한 가지 단어만 어울리는데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수죠. 이 자수는 실로 그리는 회화라고 불리는데요. 헝겊이나 가죽 등의 표면에 바늘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실과 끈, 리본으로 수놓은 그림이나 도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시는데 이런 자수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면서 여러분들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스트레스로 오는 이 어려움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도 해도 되나요, 자수? 그럼요. 한 땀 한 땀. 네. 아, 진짜입니까? 네, 한번 해. 도전! 네, 자수 도전! 도전! 네. 자, 이제 문제를 또 드려야 될 텐데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인가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역시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즘 이 위생 관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만나보시죠. 3, 2, 1. 가정용 락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다. 맞으면 O를 골라주시고요.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집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가끔 저걸 많이 쓰게 되면 좀 냄새 때문에 네. 무슨 냄새, 락스 냄새 막 이러는데 굉장히 네. 강하죠. 예. 힌트는 제가 하트를 잘 못해요. 하트를 잘 못해요. 하트를 잘 못해서 네. 그리고 저희 집도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많이 쓰거든요. 또 워낙 이유가 강하다 있을 보니까. 거예요. 네,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이 락스의 주성분인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세균의 세포질 성분과 상호작용을 해서 대사작용을 방해해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락스와 물을 약 1대100 비율로 희석한 후 천이나 벌레에 묻혀서 손이 닿는 곳을 꼼꼼히 닦아주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락스를 이용해서 집안을 소독하실 때는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꼭 맞아요.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단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도 해주시고. 오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점도 얘기를 해주시는 그럼요. 거죠. 네. 그리고 또 청소 다 하신 후에는 당연히 또 향이 독하니까 환기도 잘 시켜주셔야 된다는 점 맞습니다.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지혜까지도 우리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어떤 지혜, 어떤 상식을 알려줄지 이번에는 몇 번째입니까? 네, 네 번째 네 문제. 번째입니까? 네. 이번에 한번 주세요로 갈까요?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엔 날씨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른 봄철의 날씨가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일시적으로 갑자기 추워지는 기상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엘니뇨 현상, 2번 한파, 3번 꽃샘추위.
쉽죠? 너무 쉬운데요. 이미 네. 문제 속에 다 네. 답이 있네요. 네. 꽃이 피는 것을 샘내서 추워지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네. 이걸 조금 압축시키셔서 보면은 금방 고르실 수 있겠죠. 샘꽃이죠, 샘꽃. 네. 샘꽃은 없는데? 시샘한다. 네.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샘내다. 네, 정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꽃샘추위죠. 이 꽃샘추위는 봄이 되면 겨울철 내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악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 기단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이상 저온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 꽃샘추위. 이게 지금이에요. 3월부터 4월경에 이제 뭐 개나리나 진달래가 네. 피는 이 시기에 사실상 기온 변화가 좀 급격하게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적응을 못하면 이제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온다는 건데 맞습니다. 특히 이 3, 4월에 환절기라고 그러죠. 예, 특별히 건강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꽃샘추위 오면 감기들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겨울 감기보다 사실은 봄 감기가 더 무서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더욱 조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요. 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네.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 마지막 네.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한 손으로 갈까요? 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교양 있게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오막 비극으로 원수 집안의 두 어린 연인의 비극적 사랑을 담은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로미오와 줄리엣, 2번 베니스의 상인, 3번 햄릿. 자, 어떤 작품일까요? 네. 그 노래. 네네. 신승훈 씨 노래. 그렇죠, 진짜. 아하. 로미오, 줄리엣. 오, 네. 네, 거의 다 나왔어요. 무릎 꿇고 이제 이 씬이 나오는 그렇죠. 그 뮤지컬도 있고. 그렇죠. 이 어린 연인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네. 등장하는 작품일 것 같은데. 상인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일 그렇죠. 거고요. 네. 자, 이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초기 걸작으로 셰익스피어 극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운명적 연애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명속을 일시에 떨치게 한 대표작이기도 하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내일도 아침엔 퀴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아침엔 퀴즈와 더불어서 마을 탐구까지 함께해 주신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따뜻한 성금 그리고 뭐 정성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손길들 참 행복한 손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 내에서도 이 마을을 지키고 이웃들을 챙기기 위해 발벗고 나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대구를 지키는 영웅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은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질병에 대한 공포는 물론 지역 경제와 삶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구가 거리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대구 시민으로서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주위에서 둘러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대로 묵묵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이 돼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서서히 해결이 되리라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 영웅들 덕분인데요. 내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 우리 동네 영웅들을 찾아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동네의 영웅들. 첫 번째 히어로는 바이러스의 숨통을 단숨에 조이는 슈퍼맨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지만 건물의 건강은 이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건물관리 전문가 박병규 대표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때 건물과 업체에 소독 문의가 많을 시기인데요. 이 순간 병규 씨는 무일푼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독료 한 푼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제 주변 사람들, 가족들, 뭐 주변의 어르신들 이쪽 위주로 그냥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두서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해드리다가 이제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글을 올렸어요. 제가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이제 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연락 많이 오셨고요. 지금 문 열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벌면 안 되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 시공과 청소 등 종합관리 사업을 하는 병규 씨. 바쁜 와중에 틈틈이 사정이 어려운 식당을 직접 찾는데요. 자신의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길 바라며 무료 소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제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가지고 대구에 많은 대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봉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영웅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SNS를 통해 대구의 맛소식을 전하는 운영자 하근홍 씨. 대구의 음식 트렌드를 다루는 근홍 씨의 SNS에 요식업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 길에나 뭐 매장에 손님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남아있는 식자재들은 넘치는데 뭐 그런 식자재도 이제 소비를 못해서 썩어서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식업계의 스파이더맨이 된 근홍 씨. 촘촘한 SNS망을 이용해서 음식 재료부터 메뉴 판매, 최근에는 음식 기부까지 시시각각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하루에 300통 이상이 들어왔었어요.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을 하다가 재고 소진은 이제 대부분 사실 뭐 끝이 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 지나서 폐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재료를. 그래서 지금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힘드신데 이런 캠페인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나도 돕고 싶다면서 그 식재료들을 다 내놓으시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도 이제 식재료 소진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문을 열어놓은 매장들도 있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아이디어가 몰고 온 긍정 에너지. 근홍 씨의 SNS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구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힘을 내라는 말씀을 드려서는 사실 위로가 안 될 정도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들 혼자 극복하기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도 좀 다시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 그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히어로 근홍 씨 덕분에 이어진 우리 동네 영웅들의 선행 릴레이. 그중에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들 동네 속에 자리한 히어로의 본부를 찾았는데요. 세 번째 주인공은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손맛의 달인. 여기에 따뜻한 마음까지 지닌 음식점 대표 김현규 씨입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현규 씨네 가게. 하지만 코로나19의 역풍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 하나.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뜨면서 모든 장사가 좀 많이 중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매장 운영도 못하게 되면서 식자재가 많이 남게 됐어요. 여러 매체에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 조금씩 기부하던 곳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 소외계층에 많이 가야 될 게 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드리면 마스크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음식과 마스크의 맛 교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스크 3장과 바꾼 베트남 음식 1인분. 그 결과 이틀 만에 100여 장 가까이 마스크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 이틀 만에 100개가 모였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시작하면서 또 이틀 만에 100개가 더 모였어요. 그래서 한 200개 가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0장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00장 정도를 주변에 제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복지사분들이랑 복지관 쪽에 해서 나눠서 조금 잘 소외계층이 잘 갈 수 있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긍정 에너지. 현규 씨와 손님들이 함께한 덕분에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잘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아직까지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정말 희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다들 다시 좋은 날이 와서 원래 선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속에 꼭꼭 숨은 마지막 4번째 동네 영웅입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이곳. 흥겨운 노랫소리와 함께 긍정 에너지가 마구 울려 퍼지는 여기에 오늘의 마지막 히어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이기는 노래를 SNS에 발표했는데요. 바로 노래하는 놀이대장 이종일 동요 작곡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힘든 상황. 이때 이종일 작곡가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직접 마스크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고 난 뒤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인 아내와 함께 시작한 마스크 제작. 서문시장에서 직접 천과 유기농 면을 구입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이웃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서 130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하는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손 세정제 막 보내주시고,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는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도 똑같이 기증을 해볼게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본을 가지고 가셨는데 세상에 거기서는 490개를 만들었다나?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은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마스크 만들기는 잠시 내려두고 그의 본업인 동요 작곡가로 되돌아간 이종일 씨.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이 연구가이기도 하지만 동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니까 지혜롭게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방법들이 많은 분들이 올리고 계세요.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이렇게 현명하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갉아먹는 코로나19. 너도 나도 지쳐가는 지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우리 이웃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힘든 순간인데요. 자신의 재능으로 지역민들에게 저렇게 힘을 주는 히어로 네 분을 만나봤는데 그냥 딱 2가지 생각이네요. 아직까지 우리는 따뜻하다. 그리고 훈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사태 완전 종식 머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이경림 씨의 이 파이팅이 이어져야 될 곳이 또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동해바다로 가보는데 위치한 그 주문진 쪽으로
파이팅을 좀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싱싱한 횟감과 또 화로가 팔딱거리는 곳인데요. 주문진 수산시장이 지난해 새롭게 리뉴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는야 바다의 왕자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릉의 명소 주문진입니다. 이 주문진 하면 주문진 수산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듣자 하니 이 주문진 수산시장이 최근에 새롭게 리뉴얼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주문진 수산시장이 혹시라도 좀 침체가 되진 않았을까,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마침 이 주문진 수산시장 상인분들께서 저희 제작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파이팅 넘치는 기환 씨 좀 와서 좀 홍보 좀 하고, 좀 불러달라고 그런 주문 전화가 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제 의상에 이렇게 주문진항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까 어떤 그 지나가는 여성분이 저한테 혹시 포세이돈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포세이돈 기환이와 함께 주문진 수산시장 투어 출발하시죠. 홍어를 기원하는 고깃배가 하루에도 수차례 오가는 곳. 주문진은 어민들과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관광객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죠. 야, 여기 말이죠. 그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아니, 저 여기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신식 건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코스 여기부터 들어가 보시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주문진항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다소 낡고 허름했던 풍물시장이 폐단장을 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작년 11월에? 야, 처음 왔네, 바뀌고 나서는. 여기 되게 많네요, 여기서 생선이. 여기 주로 뭘 팔아요? 다 팔아요. 있는 대로 우리 다 대한민국에서 다 팔아요. 바다에 나는 건 전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홍게, 홍게 있고. 제 지금 좌판 풍물시장 입구에서부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설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정말 그야말로 현대화돼가지고 예전에 왔을 때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이제 뭐 춥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건물 딱 이렇게 따뜻하게 쇼핑도 할 수 있고, 그죠? 너무 좋아졌네, 시설이. 시설 짱이다, 짱. 짱. 네, 킹 왕짱. 짱. 네. 와, 여기 게가 엄청 많네요. 홍게 대게. 홍게, 대게 다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더 싱싱하지. 싱싱하네. 오, 눈 마주쳤어. 살았어. 야, 이게 진짜 홍게가 어쨌든 불그스름 해야 진짜 홍게 아니겠습니까? 이 구르고 한 홍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도가, 선명도가 엄청나네. 너무 신선하고 좋죠. 야, 이 매끈한 게, 보세요. 살아있네. 신선해. 그래서 좀 많이 사러 오세요. 어때요? 요즘에 신종 때문에 손님이 좀 해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요? 예.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와요. 아유, 그래서 좀 속상하시는. 아니요. 뭐 세월이 그런데 어떻게 속상할 거 뭐 있어. 또 오시겠지 뭐 앞으로. 그렇게 해 살아야지. 어머니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좀 위로를 받네요. 저는 힘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뭐 시국이 이러는데 손님 안 오는 거 우리가 뭐 억지로 오라 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뭐 또 끝나면 많이 오시겠지 뭐. 그러니까요. 야. 손님들 많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게. 야, 여기는. 어쩌지요? 여기는 뭐 지금 알도치 이런 거 참 보기 드문 생선들 같은데? 알도치, 대구. 와, 대구 진짜 크다. 나보다도 작아요. 고니도 있네요. 고니. 야, 요거 이 찌개에다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7년. 야, 이 주문진에서만. 예, 6 태어났어요. 여기는 오막이 다 있어요. 뭐 백에서부터 지방값까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풍물시장이에요. 한번 다녀보시면 굉장히 생산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산뿐만 아니라 뭐 수입산, 뭐 자연산, 양식 다. 입맛대로 있습니다. 입맛대로. 거짓말 살짝 보태 방금 전까지 펄떡이던 싱싱한 녀석을 눈여겨보는 손님. 이건 찌개. 아주 젊은 찌개는 끝내줘요. 그렇죠. 칼칼하게. 주문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머님과 김기현 리포터의 협동 공략. 이 손님 지갑을 열 것 같죠? 야,
박수. 강의하러 와가지고. 네? 어떻게 오셨다고요? 강의하러 와가지고 경상도에서. 아이고야, 경상도에서. 마산. 마산. 근데 이렇게 많이 사서 뭐 하시려고요? 치매 어머니 드려야지. 아, 어머니 치매 싫어가지고. 여기는 기회. 홍게 도루묵까지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시겠는데요. 주문진 수산시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면서 왔죠. 지나가면서 직접 들어보신 건 처음이고 마산 쪽도 근데 사실 바닷가 쪽이라 이런 시장도 많지 않습니까? 아 이게 없어요. 홍게가 없답니다. 저쪽에는. 저쪽에 홍게가 없대요. 그쵸? 한창 살이 꽉 찬 홍게는 달큰함이 가득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데요. 겨울철 주문진 시장의 효자 중에 효자랍니다. 자, 이곳은 말이죠. 강릉 어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어민수산시장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00%, 정말 99%도 아니에요. 100% 자연산만 판매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데로 빠질 수 없겠죠. 바로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이야, 싱싱해. 입구에서부터 막, 예? 자연산. 이야, 난리 났네. 입구에서부터 그냥 생선 파티네, 생선 파티.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어민수산시장이 그 100% 자연산만 판매하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100% 자연산. 네. 외지 것도 안 되고 주문진산만. 아, 외지 것도 안 돼요? 네, 주문진. 양식 진짜 없어요? 양식 있으면 여기서 장사 전혀 못해요. 딱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여기 자연산이니까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100% 1000% 자연산입니다. 1000%? 어머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면 찐이다, 찐. 예. 또 이 시장, 이 수산시장, 우와, 야, 말문이 막힌 야. 기환 씨. 야, 살아있네. 예. 와, 이 무슨 문어예요? 피문어, 피문어. 참문어. 얼마입니까 요즘에? 요즘은 키로에 3만 원 하는데 그때 달라요. 아, 그때 다르다. 네. 아, 그때 다르니까 그 시세는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C에서 왔어요. 어우, 여기 양손 가득히 뭘 이렇게 들고 가세요? 홍게. 아이고야.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셨구나. 네. 잠깐만 저쪽으로 좀 가시죠. 네. 아이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 얼마치 하신 거예요 지금?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뭐 하시려고? 쪄먹게. 가족들 모였는데. 아이고, 저도 그 가족 모임에 껴도 될까요? 아니 정말 어디 분이세요 근데? 네? 어디 분이세요? 아, 살기는 양양에 살아요. 양양. 네. 여기 주문진에 좀 자주 오십니까? 자주 오죠.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아니, 능구 수산물 때 살아. 아, 이곳 좀 수산물은 좀 다릅니까 확실히? 싱싱하니까. 싱싱하니까. 아이고야. 일단은 배에서 금방 오는 거니까 싱싱하고. 싱싱하고. 네, 그 단골을 정해놓고 항상 와요. 아, 단골 가게가 있으시구나. 네. 아, 찐이네 찐.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도 믿고 사니까 그냥 잘 아무래도- 주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있으신 거구나. 야, 이게 무슨 보고? 보고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밀보. 야. 자연산 밀고. 아니 보고도 굉장히 많네요. 수가. 네, 밀고, 까치고. 참고, 한복,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보고가 또 이제 이 스태미나에 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19 또 이게 안 걸리려면 사실 면역력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야, 근데 이게 뭐 복도 보고인데 지금 제가 그 광어 가자미인가? 가자미. 참가자미. 이게 지금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요게 다 해서 3만 원이에요? 네, 싸고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3만 원이라는 거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 아, 김 PD.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졌으니까 쏘는 걸로. 원래 이런 거 형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PD님이 형이니까 나보다 PD님이 사는 걸로. 그래요? 네? 그래요. 콜? 콜. 이 양반이 계산할 거예요. 네. 좀 야무지게 좀 썰어주세요. 야. 활용은 뒷전 해먹을 생각에 들뜬 제작진. 이모 오징어 하나만 더 주세요. 푸르른 동해를 앞마당 삼아 일터 삼아 살아가는 주문진 시장 사람들. 주문진항을 오가는 어민들의 배가 만선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손과 발도 분주해지는데요. 사시사철 주문진을 지키는 터줏대감. 앞으로도 변함없는 정과 훈훈한 인심으로 주문진을 지켜나갈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여러분들이지만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 보이는데요. 훈훈한 정과 인심이 묻어나서 저희가 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식으로 깔끔하게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더 깔끔해지고 더 좋아졌고요. 또 어민수산시장은 100%가 아니라 1000% 자연산만 취급하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한 주의 시작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정체로 대전과 세종,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되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날이 참 포근했었는데요. 오늘도 동풍이 불어오면서 대전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6도, 세종과 대전 17도, 아산 15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날은 맑아지겠지만 아침에는 대전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연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나는야 봄 향기 전하는 꽃배달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이십니다.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과 저희 집 베란다에 핀 꽃을 배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한데 꽃을 보면 기분이 좋고 힘이 저절로 나요. 네. 힘이 나네요. 사진만 봐도. 화사하네요. 네, 좋습니다. 7813번님, 어제 날씨가 완연한 봄처럼 따뜻했는데요. 엑스포 공원은 코로나19로 갇혔던 마음을 해소하기에 최고였습니다. 갑천변에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을 보면서 행복했답니다. 아, 나갔는데 꽃까지 만났다. 그 또한 행복이죠. 네. 0180번님, 우리 남편이 선물해준 다육이들이 꽃을 피웠어요. 월요일 아침에라 그런지 산뜻하고 더 기분 좋게요. 오늘도 행복하게 활짝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네. 아유, 관리를 잘하셨네요. 꽃을 그러니까요. 저렇게 피우셨다는 얘기는. 네. 0126번님, 꽃은 언제 봐도 예쁘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 찍은 꽃사진 보면서 요즘 힐링하고 있답니다. 저 꽃이 이제 올해 피는 그 기쁨을 또 느끼셔야 되겠죠. 네. 야, 봄의 전령사인 노란 복수초, 크로커스, 수선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슴이 답답했는데 시골 마당에 핀 꽃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공원에 나가셔서 봄꽃 보며 힘내세요 하셨는데 9928번님. 오, 수선화네요. 그렇게요. 제가 몰랐던 그 이름. 네, 수선화. 2873번님, 여기도 봄이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힘들지만 꽃 피는 봄이 오니까 꽃사진 보며 제대로 힐링하네요. 여러분들 사진이 저희에겐 힐링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힐링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사진 사연 주제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요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갈마을 골목으로 떠납니다. 일러스트 작가들이 만든 문구 펜실 용품샵과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일본 튀김 덮밥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전 시민과 그 충남 도민의 노력으로 네. 지난주였죠. 국회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다 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요즘 취업난이라서 많은 네. 청년들이 움츠러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오늘도 이처럼 반가운 소식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네. 자, 내일도 활기찬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